던집니다. 오늘은 송하고 버섯배지 들어온 지 6일차입니다. 입상 6일차고요. 오늘 하는 작업은 봉지 벗기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은 배지가 들어오면 원 봉지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 주는 게 좋긴 하지만 요즘 배지의 특성 자체가 잠주기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잠주기에 공산성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주기하고 2주기에 포괄적으로 뽑아내고 폐상을 시키는 형태로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원 비닐을 구집을 해가지고 작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주기 때 미리 벗겨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지를 벗기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봉지 벗기기는요, 저희가 어제 그저께 이제 봉지 찢기를 했단 말이에요. 디귿자로 이렇게 찢기를. 근데 이제 보통은 정상적으로 발이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봉지를 찢고 바로 봉지를 벗기고 하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일상적인데, 이번에는 이제 발이가 좀 먼저 낫기도 하고, 가능한 한 너무 빨리 또 비닐을 벗겨버리면은 즙 관리나 오염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는 버섯 핀들이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찢기를 먼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첫 찢기를 한 날로부터 이틀 정도가 지났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6일차이기 때문에 완전 개봉을 할 겁니다. 이제 개봉을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찢어놓으면 이 부분은 잘 찢어지는데 여기는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좀 덜 찢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지렛대처럼 이렇게 한 번에 찢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넣고 그대로 한 번에 벗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잡으시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팍 찢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벗겨주고. 아무래도 판이 지금 미트판이다 보니까 현재는 그냥 위로 넣고 바로 벗겨는 좀 더 빨라집니다. 봉지를 뜯는 데에도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만 이렇게 그냥만 이렇게 하면 밀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 작업을 반복해서 할 때 가장 빠른 퍼포먼스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뭐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 손이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가장 적합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그리고 가장 힘들지 않은 방법을 찾아서 적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른손 왼손 다 씁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비닐봉지를 던져요. 이렇게 져서 할 때는 상관없는데 롤러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가는 방향으로 던지면 가끔 롤러에 쌓이거나 롤러 가는 방향에 이제 바닥이 쌓이다 보니까 롤러가 잘 진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던지고자 할 때는 오른손으로 잡고 뜯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넣고 쭉 넣어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잡고 또 던집니다. 오케이? 다시 오른손으로 잡고 그리고 넣고 던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제일 빨라요. 이러면은 하나에 2초에서 3초 정도 밖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거 한 줄 하는데 몇 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0개를 힘들이지 않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기기처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줄 110개 정도가 끝이 났고요. 시간은 6분 5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중간에 이제 동영상이 끝나가지고 다시 연결을 했는데 초시계는 그대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7분 정도면은 한 줄이 끝나고 뭐 대략 10분을 생각한다고 해도 넉넉하게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끝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봉지 찢기, 디귿자 찢기를 할 때 또한 8분 16초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총 찢고 벗기는 것까지 한다고 해도 같이 하면 조금 더 줄 수 있겠지만 맥시멈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분이면 110개는 끝이 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4,000개를 혼자 이틀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10시부터 작업을 했던 이 비닐 벗기기 작업이 지금 오후 4시에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또 바닥에 있는 비닐을 다 마대에 부어 담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부유물들을 다 쓸어 담은 다음에 물 청소를 하고 오늘 작업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비닐을 찢고 나면요, 이렇게 비닐을 찢고 나면은 좀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비닐을 찢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왜냐면은 배지가 너무 빨리 말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습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너무 과습하게 되면은 뭐 곰팡이라던가 오염 물질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관리적인 부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닐을 찢어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솎아주기가 좀 빠르다는 거, 그리고 눌림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닐이 쌓여져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핀의 상태들이 다 이렇게 보이죠.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닐이 쌓여진 상태에서 비닐 찢기로 솎아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게 좋은 핀이고 안 눌렸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배지처럼 다량 발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비닐을 씌운 상태에서 재배를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어차피 일주기가 지나가고 나면 비닐이 다 너덜너덜해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비닐을 찢을지 안 찢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이제 뭐 반반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비닐을 찢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가 좀 깡냉이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핀으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비닐인 상태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 이미 얘네가 조금 더 컸을 때는 이미 눌린 상태라서 고품질의 버섯을 확인을 할 수가, 생산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다 그래요. 다 지금 보시면은 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깡냉이, 돌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깡냉이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배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다 벗겨내고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숟가락으로 긁어내던, 아니면은 버섯 칼로 긁어내던, 빠르게 솎아주기를 1차를 진행을 하는 게 2차, 3차
솎아주기 진행할 때도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비닐이 씌워진 상태로 솎아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형버섯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사람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비닐이 씌워진 상태에서 조금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가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다 같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비닐을 벗길지 아니면은 비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배지들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렇죠? 이미 이렇게 자란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배지가 들어오기 전에 버섯이 났다 보니까 얘네들이 터트려서 죽여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눌린 것들 있죠. 이거는 다 얘네들이 누른 겁니다. 누른 거. 배지에서 자연적으로 눌린 게 아니라 뭔가로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균사 상태가 있으니까 썩지 않고 쪼그라든 거죠. 말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보시면은 다 이렇게 큰 애들도 이미 눌린 거예요. 지금 배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발생이 됐으면 빨리 벗기거나 정말 사람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가지고 1차 솎아주기를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늦어요. 이미 지금 발이 상태는 70% 뭐 80% 거의 뭐 하나라도 발휘된 걸로 봤을 때 90%까지도 발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는 뭐 며칠 더 높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발휘 상태가 원체 좋아서 1차 솎아주기가 좀 끝날 때까지는 온도를 높이지 않고 약간 과습을 유지하면서 좀 추위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발휘가 많이 되고 있죠. 뒷부분도 긁어주긴 했지만 밑에 부분만 긁힌 부분도 있고 이제 조금 덜 긁힌 부분도 있어서 뒤쪽에도 발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솎아주기 할 때는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뒤쪽에 난 아이들은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온도는 설정 온도는 계속 5.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5도를 유지하고 있고 얘는 5도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가서 6.5도가 되면 공조가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공조가 돌고 있죠. 그러면서 온도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서 5.5도가 되면 공조는 꺼지고요. 그러니까 5.5도로 설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내 온도는 5도에서 6.5도까지 올라가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도를 맞춰 놓으시면 11.5도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점 온도를 어느 정도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온도 설정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습도 같은 경우는 70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제 물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닥 습이 많았지만 저희는 이제 세멘 바닥에다가 이제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수분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말라서 올라가면 이제 습도는 다시 떨어지는데 지금 배지 개봉을 했죠. 그러면 이 배지 겉이 지금 촉촉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습이 올라가서 대기 중에 섞이다 보니까 습도는 지금 75도에서 80%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그냥 놔두면 배지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바닥 오늘 물 청소를 하고 바닥이 마를 정도가 되는 내일이 되면 다시 가습기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75%에서 80%를 당분간 유지를 시켜줄 겁니다.